자, 교재는 174페이지예요. 괄호 4번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고객 유인력을 보겠는데요. 얘는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은 간단해요. 분자 분모니까요. 자, 분자가 인구수 또는 인구가 되고요. 분모는 거리의 제곱입니다. 다음에 허프의 확률명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인데요. 분모는 점퍼의 매장 면적입니다. 그리고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 돼요. 두 공식이 비슷해요. 그러면 얘는 도시니까 도시는 항상 서른 인구가 몇 명이다 해서 도시의 인구수가 나야 됩니다. 인구수. 상점이니까요. 인구수가 아니고 점포의 면적이 있죠. 매장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이 달라지고요. 또 분모는 거리의 제곱인데 이때 이 제곱은요. 그대로 이성 제곱. 그대로 제곱으로 보시면 되지만 여기서 이성은요. 제곱이 아니고요. 얘가 바로 공간 마찰계수예요. 그래서 마찰계수는요. 보통은요. 0을 주기도 하고 1을 주기도 하고 2, 3 주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0을 주면 0성, 1을 주면 1성,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이에요.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 시험은 늘 주는 게 마찰계수는 2를 주더라. 2를 주니까 몇 성? 주로 2성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계산 문제가 1을 주면요. 반드시 1성을 해요. 1성. 2를 주니까 2성. 여자가 계속 2성만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공식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교재 보시면서요. 그러면 교재 174페이지에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부터 봅니다. 자, 1번 의를 보시면 기억번 밑줄 아세요? 중력 모형을 이용 밑줄. 자, 중력 모형은 다른 말로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 있죠.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은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일종의 중력 모형을 이용한 것이 되겠고요. 2번 내용 보게 되면요. 기억번 그림이 나와요. 자, A 도시, B 도시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도시가 있어요. B 도시가 있어요. 자, 그림은 A하고 B 도시가 크기가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똑같다고 가정해요. 똑같은 크기라면 끌어당기려면 얼마씩 끌어당길까? 반반씩 똑같이 끌어당긴다. 그래서 자 1대1로 반반씩 똑같이 잡아당긴대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A 도시는 교주는 크잖아요. A 도시가 크다. 크게 그릴게요. 이만큼 크대요. 자, A 도시가 크다. 만약 A 도시가 B보다 2배나 크다면요. 얼마만큼 많이 잡아당길까? 2배만큼요. 2배만큼 많이 잡아당긴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A 도시가 2배나 크다면요. 자, 2는 2인데 반드시 루트를 씌워주자. 루트 2만큼 많이 잡아당긴대요. 그러면 3배나 크면 루트 3배만큼 많이 잡아당기고 서울은 수원보다 10배나 크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루트 10만큼 많이 잡아당긴대요. 그러면 왜 루트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 왜? 저는 시험에 나올 것만 대답합니다. 얘는요, 왜 루트가 됩니까? 하는 것은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로또 확률보다 더 힘들어요. 예. 절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꼭 알고 싶다면요, 네. 그런 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다음 검색하시면 돼요. 해서 요거 저거 딱 치면요, 이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식을 수학으로 쭉 증명하니까 이제 루트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다만 그거 아시려면요. 중간에 푸는 게 막 미분이 나와 복잡해요. 이거 다 이해하려면 한 6개월 좀 수학만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니까 루트 배수만큼 많이 이제 멀어지더라. 힘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루트 2는 뭐가 되죠? 이꼴 1.414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싹 지우니까 1.4 대 1, 교지가 1.4 나왔잖아요. 얘가 바로 A 도시가 2배나 크다 이 말입니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갑니다. 니은번요. 자, 니은번은 지문 잘 나와요. 앞으로 많이 봅니다. 두 도시의 상거래 협의력은 두 도시의 밑줄입니다. 인구의 비례 밑줄. 인구의 비례입니다. 그리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밑줄입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밑줄.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도 공식법 풀어서 보면 돼요. 그러면 분자 분모 놓고 볼 때 분자 값이 커지면 얘도 커진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 고객 협의력은요. 인구에 뭐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인구에 비례합니다. 또 이 값이 커지면 반대로 분모는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만 알면 저절로 정리가 돼요. 얘는 뭐 계산 문제, 얘는 이론 문제 해서 둘 다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나오기 빤하지 인구에 반비례한다 하고 바꿔서 물어요.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자, 교재 보았으니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박스 보시면서 계산 문제 풀어봐요. 계산 문제. 자, 박스 계산 문제는요. 오늘 처음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난 과정 11월 10월 입문 과정을 들으셨잖아요. 그때 12월 7주차에서 계산 특강 들으신 게 나시죠? 그죠? 그때 이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 봅니다. 17세 나왔고요. 도시 A와 B 사이에 도시 C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 확인. 도시 A가 있고요. 도시 B가 있고. 자, 이 사이에 도시 C가 있대요. 랠리 소음의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하고 B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C로부터 A까지 얼마나 이렇게 잡아당깁니까? 퍼센트. 또 얼마나 잡아당깁니까? 퍼센트. 얘를 각각 비율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불러줄래요? A 도시가 인구 몇만 명? 7만 명.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킬로. B가 인구 몇만 명? 42만 명. 거리가 몇 킬로? 20킬로. 그러니까 인구, 거리, 인구, 거리, 인구, 거리 다 나왔네. 그대로 공식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A부터 구하자. 인구 7만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입니다. 다 풀었습니다. 다시 B도 구하자. 인구 42만 명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입니다. 다 풀었지. 여기까지 계산하면 얘는요 700이 나와요. 얘는요 1050이 나와요. 그럼 이를 통해서 이제 각각 퍼센트 구하자. 그럼 이제 둘 다 합하니까 합해서 총 얼마? 1750이잖아요. 1750이다. 그러면 1750인데요. 만약 시에서 1750명이 산다고 가정해요. 1750명이 산다면 이 중에서 A로 몇 명이 간다? 700명이 간대요. 그래서 700명이
A로 간다 이 말입니다. B로 몇 명 간다? 1050명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하고 있잖아요. 전체에서 이만큼이 A로 가고 1050이 B로 가니까요. 그럼 이제 구해볼까요? A로 얼마 가느냐? 총 전체가 1750인데 몇 명이 700이 간대요. 그래서 700이 A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이 0.4가 나와요. 다음에 이제 B를 구하자. B는요, 총 몇 명? 1750명인데 몇 명이 B로 간다? 1050명이 B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50명이 간대. 이러면 0.6이 나와요. 따라서 정답 A 쪽으로 40%가 가고 B 쪽으로 60%가 가더라. 그래서 A 도시로 40%가 가고요. B 도시로 60%가 간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2번 나올 거예요. 다음에 참고 박스입니다. 제목은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이고요. 그러면 아래 보니까 공식이 나와요. 자, 공식 보니까 공식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분모도 루트에다가 또 분자 분모니까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 얘가 뭘 말하느냐? 얘는요. 이 그림 보시면서 이해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이런 조건일 때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을 필두로 해서 40%가 A로 가고 60%가 B로 갔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하는 게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따라서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은요. 이렇게 흡인력 4대 6 이렇게 갈라지는 점 있잖아요. 요 지점. 요거 구하는 게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요거 구하는 공식이 바로 루트가 나와요. 그래서 공식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고 바로 분기점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번요.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자,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지금 도시로 풀었던 것을 지금은 뭐지? 도시 대신에 뭐 점퍼만 집어넣으면요.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점퍼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상점을 단위로 한 이론인데 바로 공식 보시고요. 다른 점은요. 자, 이때 거리 제곱은요. 수학적인 제곱이 아니고 공간 마찰계수를 말하고 서로 2를 주더라. 2를 주니까 2성이다. 이것만 조심하시면서 바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밑에 계산 문제 있죠. 15회 초심대 나왔고요. 아래 그림을 보고 허퍼의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자, 괄호 꼭 보세요. 단, 마찰 계수가 얼마? 2로 한다. 몇 성? 2성. 그러면서 그림 봅니다. 왼쪽이 기존 할인 매장이고요. 오른쪽은 신규 할인 매장입니다. 그림 보고 불러주세요. 기존 할인 매장은 면적 얼마? 4천. 거리가 몇 킬로? 2킬로. 신규 매장은 면적 얼마? 9천. 거리가 몇 킬로? 3킬로. 얘가요, 인구 몇만 명? 5만 명. 그리고 괄호 단서에서 공간 마찰계수가 2로 한다니까 몇 성? 2성. 2성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묻는 것은 뭐부터 다 구하라가 아니고 무슨 매장? 신규 매장. 그러니까 이 신규 매장의 이용객 수를 구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도시가 5만 명이 사는데 여기서 이용객 수가 몇만 명이 이렇게 갑니까? 이걸 구해버리면. 그대로 이제 공식 대입합니다. 둘 다 먼저 구하자. 분자가 매장 면적입니다. 4천이에요. 거리의 제곱이죠. 2성. 거리의 2성. 암산 안 돼요?
1000. 다시 신규 매장 구하자. 면적 9000입니다. 거리의 제곱입니다. 3의 제곱이다. 얘도 암산되지 얼마? 1000. 그러면 둘 다 숫자가 1000이면요. 확률은 반 맞습니까? 반반.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확률이 50%. 얘도 확률이 50%대. 반반. 같은 숫자니까요. 다 풀었네요. 자, 신규 매장 몇 프로 간다? 50% 가지. 그래서 5만 명에다가 곱하기 50% 곱해주면 돼요. 얼마? 2만 5천 명. 정답 2만 5천 명요. 다음에 괄호 6번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로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요. 동화면 2번 보게 되면 제목이 있죠. 소매 점포의 8가지 입지 원칙입니다. 소매 점포의 8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이 8개의 원칙은요. 아직까지 전부 다 하나씩 묻는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8개를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하나씩 볼까요? 기억번, 현재 제곱의 적합 지점. 니은번, 상거래적의 적합 지점. 디귿번, 잠재적 발전성. 리얼번, 고객의 중간 유인. 5번째, 집중흡인력. 6번째, 양립성. 그래서 양립성 동그라미. 넬슨이 가장 강조합니다. 양립성은 기계입니다. 시업번, 경합성의 최소화. 마지막으로 용지 경작인데요. 한 번 더. 넬슨은 8개 원칙 가운데 뭘 강조한다? 양립성.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늘 나오는 게 넬슨은 8개의 원칙 가운데 집중흡인력을 가장 강조한다. 틀린 말.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양립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양립성이란 3줄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즉 양립성이란 밑줄하세요.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밑줄. 그리고 넬슨은 특히 이 원칙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데요. 이때 인접 점포에다가 메모합니다. 보완관계 적어주고 보완관계. 대체관계는 틀린 말입니다. 대체관계가 아니고 보완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보완관계.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 옆에 뭐가 있죠? 약국. 무슨 관계? 보완관계. 서로 윈윈. 고객을 주고받잖아요. 얘가 양립성입니다. 재래시장 가면요. 정육점에 고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정육점 옆에는 또 어떤 점포가 있죠? 예, 야채 가게. 고기도 사고 채소도 사고요. 무슨 관계? 양립성. 보완관계. 술집이 많습니다. 술집 옆에 또 뭐가 있죠? 예, 노래방.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서로 윈윈 거죠. 양립성. 예, 그렇잖아요. 예. 이가 바로 양립성입니다. 넬슨이 가장 강조합니다. 자, 이상으로 상권이론은요. 방금 맞죠? 4가지. 자,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고차, 중차, 저차가 있다고 하는데 항상 중심지 승인 조건은 최소 요거치에 도달 범위에서 요거는 언제나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됩니다.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 계산 문제 꼭 대비하시고 다음에 허퍼의 확률모형 계산 문제 꼭 대비하시고 그리고 넬슨의 소매 입지론 8개 원칙은요. 양립성을 가장 강조하다 해서 요 4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계산 문제가 얘는요. 자, 확률모형은요. 작년 28회 때 나왔고요. 다음에 소매 인력 법칙은 2년 전 27회 때 계속 묶고 계속 묶고 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요. 03번 용도별 입지 선정입니다. 그럼 뭘까요? 용도별 하니까 거기 5가지가 주상, 공농, 임 5가지네. 그리고 앉는 거 과감히 버리고요. 또 이 중에서도 얘만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서 보시면 돼요. 지금요. 이 3번 목차가요. 양이 꽤 많거든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나와요. 그것도 다 버리면 뭐하지만은요. 일단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최우선으로 봤기 때문에 다음 과정에서 공업하고 또 필요한 것들 나올 만한 거는
가려서 보시되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버릴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차트가요. 197페이지인데 197페이지요. 자, 목차 06번 도시 공간 구조론과 지대이론입니다. 공간 구조론, 지대론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공간 구조, 지대론 둘 중에서 한 문제가 언제나 출제가 돼요. 최근에 계속 나왔거든요. 또 공간 구조 한 문제, 지대론 한 문제 두 문제로 잘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들 지금부터 수많은 학자를 다 봤듯이 공간 구조는 종류 많습니다. 지대는 종류가 더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수많은 이론, 학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암기하기 되게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 둘 다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둘 중에서 공간 구조는 이번 과정 보고요. 다음 과정은 지대론 정리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과정은 공간 구조론 정리하고요. 다음 3월 과정에서는 지대론 정리하면요. 모두 진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공간 구조론만 보겠습니다. 먼저 1번요. 도시화의 개념 안 나와요. X 버리시고. 목차 2번요. 도시화 측정 앞에다가 X 버리시고요. 3번 도시 분류. 얘는 버릴까요? 버리지 말까요? 예, 좋아요. X 버립시다. 예. 안 나옵니다. 그러나 4번부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도시 성장 구조론이 바로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이 많습니다.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2번요. 호이터의 선형 이론. 다음 페이지 3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4번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요. 자, 지금 목차가 4개 소개되어 있지만은요. 우리 시험은요. 3가지만 아시면 돼요. 1번, 2번, 3번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자, 첫 번째가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와요. 두 번째가 호이터의 선형 이론이고요. 세 번째가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뭐 학자 일일 전부 다 연계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뭐냐, 기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이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간단히 떠올리면 좋아요. 그래서 공간 구조론 하기면 여기다가 야자만 딱 넣자. 야동 보면 선다, 그죠? 예. 따라서 야동, 선다에서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동선다 세 가지예요. 동선다 세 가지다. 자, 동선다 세 가지가 바로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1번 의 보니까 그림이 나와요. 5개의 동심원, 이 그림만 아시면 돼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최고 그리기 싫어하는 그림입니다. 동그라미를 못 그리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대충 나왔습니다. 예. 빗다게도 이해해 주시고요. 예. 5개 동심원입니다. 버제스는 학자가요. 이 도시가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시예요. 지금은 대도시인데요. 초창기 시카고입니다. 작을 때 소도시. 이 도시를 조사하니까 5개 동심원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5지대 순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신의 한복판, 얘가 바로 1지대, 즉 중심 업무지구가 됩니다. 중심 업무지구. 다음에 이제 2지대가 천이지대 또는 같은 말로 점이지대. 점이지대 같은 말입니다. 또는 전이지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이지대가 뭐냐? 주로 중심지 주변에 바로 옆에 주로 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역이다. 그러면 되게 이 서울역 주변에 또는 대전이면 대전역 주변에는 좀 슬럼화되었어요. 예. 연숙이 많고 옛날에는요 집상촌도 있고요 범죄가 막 많고요. 그래서 이런 동네가 바로 중심지 바로 옆에 허름한 슬럼화된 지역이 바로 천이지대가 돼요. 다음 3지대가 근로자 주거지대예요. 자, 근로자 주거지대는 한마디로 저소득층 못 사는 동네예요. 적급주택지입니다. 다음에 4지대가 잘 사는 동네 주거지대가 되고요. 고소득층입니다. 고급주택지입니다. 가장 멀리 출퇴근하자 해서 통근자 주거지대예요. 이렇게 5개 동심을 상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지만 자꾸 보시면요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천이지대, 근로자 주거지대,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합쳐서 바로 중천건주통, 중천건주통 반복하시면 암기가 돼요. 중천건주통이지 중천아구통 하시면 안 돼요. 중천건주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요거 잘 봅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바로 1번의 그림이 되고요. 그럼 이제 2번 내용 보게 되면요. 첫 줄, 도시의 공간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밑줄 아세요? 오래된 실정적 모형 밑줄. 오래된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5개 있죠. 첫자 보니까 뭐지? 중천, 건주통 이런 순서가 돼요. 3번 비판 봅니다. 그럼 비판은 뭐냐? 다시. 자, 동심원 이론은요. 잘 보세요. 5개 동심원인데 중심지가 1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1개. 중심지가 1개일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단핵. 대표적인 단핵 이론입니다. 가장 오래됐고요. 그럼 이때 비판은요. 만약 어떻게 도시가 보기 좋게 이렇게 이쁘게 동심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도로가 되게 발달이 되면요. 동심원이 변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을 무시해야 됩니다. 교통의 발달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지대가 저소득층 주거지입니다. 4지대가요. 고소득층 주거지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고급과 저급이 사이좋게 나란히 붙어 있다. 맞습니까? 이게 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서로 상치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동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당연히 고급주택과 저가주택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멀리 떨어진다가 바로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 일반적으로 주거분리는 뭐지? 고급주택과 저가주택은 분리된다. 서로 멀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안 맞답니다. 그러면 교재 봅니다. 3번 비판 보게 되면요. 동심원 이론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론이다. 그러니까 버젓서는요. 이 동심원을 보시면 이론을 만들면서 그 동심에 대한 이유를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은번요. 니은번은 밑줄 아세요. 모두요. 도로와 교통의 발달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키기가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걸어 2번 넘어가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선형이론은 뭐냐? 선형이론은요, 지금 중천건조통, 동심원 이 모델에서 이런 단점, 비판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해결합니다. 전부 다 해결하고 이것을 전부 다 보완한 것이,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은요, 교통의 발달을 인정하고요, 주거비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내 한복판이 중심 업무지구 CBD가 돼요. 중심 업무지구 나옵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 1번 의요. 첫 줄. 도시는 교통망, 교통축을 따라서 확장된대요. 교통망 동그라미.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한대요. 그래서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하는 그림이 바로 아래 그림이 있죠. 자, 아래 그림을 옮겨서 볼까요? 중심지가 있다. 역시 핵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역시 단핵 이론이 단핵. 핵이 하나예요. 교통, 도로가 이만큼 뻗어나갑니다. 발달이 돼요. 멀리 뻗어나갑니다. 다음에 도로가 여기까지만 발달이 돼요. 그러면 이만큼 도시가 성장한대요. 도로가 이만큼 발달한다 해서 결국 교통이 발달하면 도로만큼 도시가 성장한다.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한대. 그러니까 마치 이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그래서 선형, 선자가요, 부채꼴 선자를 말해요.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요, 이렇게 가장 길게 뻗어나간다. 얘가 숫자 5번 찾았습니까? 5대 있죠. 5 찾았죠, 그죠? 예, 가장 길게 뻗어나가죠. 얘가 바로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이 되고요. 그러면 고급주택 주변에는요, 4번이 붙어요, 4번. 숫자 4가 있죠. 얘가 무슨 주택? 중급주택입니다.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저급주택이 없대 말입니다. 저급주택은요, 정반대편에 보니까 여기에 숫자 3번 있죠, 3번. 얘가 뭐지? 저급주택입니다. 따라서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은 어울리서가 있다 멀리 두고 있네. 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이 발달되는 만큼 도시가 성장한다. 교통 발달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으로 동떨어져 있다. 주거분리, 고급과 저급이 분리되어 있죠. 이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보완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2번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죠. 두 번째 줄. 여러 설명했는데 확인해 볼게요. 고급주택은 교통망 축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고 밑줄 하세요. 저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정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주거분리, 주거분리. 고급과 저급은 분리되고 있잖아요. 3번 비판요. 자, 비판을 보게 되면 자, 니은번 한 줄만 밑줄합니다. 고소득층의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런 밑줄. 그러니까 이 그림 당연히 보니까 주로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자꾸 이론을 풀어나가더라 해서 고급주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려 3번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 심의로입니다. 자, 다핵은요, 핵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얘는요, 뭐 읽을 것도 없어요. 핵이 여러 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도시입니다. 서울 봐요. 강남만 핵이 아니잖아요. 명동도 있고, 용산도 있고, 영등포 또는 노원, 천호동 핵이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핵을 이루더라 다핵 심의로입니다. 바로 2번 내랍니다. 다핵의 이유 있죠. 기억번 보게 되면 같은 도시에서 여러 개의 핵을 이루면서 공간을
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다핵의 이유가 나와요. A번, B번, C번, D번이 있죠. 그래서 항목이 4개인데 우리 시험은요. A번과 B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A번, B번 제목만 밑줄입니다. A번요. 동종 업종은 지적 이익을 추구한대요. 이 말은요. 같은 업종끼리는 같은 직접된 이익을 추구하니까 하나의 핵을 이룬대요. B번요. 이종업종, 서로 상반된 다른 업종은요. 당연히 어울려서 쓰니까 다른 핵을 이루는데 입지적인 비양립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 끼리끼리 핵을 이루더라. 이런 얘가요. 서로 진다면 용산하니까 뭐가 모여있죠? 전자상가. 모여서 핵을 이루잖아요. 옆에 노량진 하니까 무슨 시장? 수산물시장이 다 모여서 핵을 이루고 있잖아요. 경동시장은 뭐가 모여있죠? 약재 다 모여있죠. 이렇게 핵을 이루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핵을 이루는 이유가 된대요.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상 동선다 3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 성장으로는요. 동선다 요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장 넘기니까 목차 5번요. 지대이론. 얘는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번 과정은 동선다를 다 끝냈고요. 지대로는요. 다음 과정입니다. 3월달에 완성을 하고 3월달에 완성해서 합치면요 진도가 모두 끝이 납니다. 다음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상은 모두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차트가 211페이지예요. 211페이지. 자, 차트 3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 부동산 정책 볼게요. 자, 정책은 핵심 단원이고요. 문제가 보통 5문제는 나와요. 5문제 예상하시고요. 그러면 목차 01번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나와요. 전체 목차 흐름을 본다면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책 종류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토지 정책이 나와요.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정책이 있고요. 세 번째 조세 정책입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파트대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여지껏 최근에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굳이 보겠다면 부동산 문제에서는요. 집가고 정도. 집가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2장만 넘겨줄래요? 자, 2장 넘기니까 214페이지 있죠. 바로 2번 집가고, 바로 2번 동그라미. 얘는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요, 다 아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나왔다면요, 학급 중에 학급 문제가 점수를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얘가 많이 나왔어요. 출제 빈도를 따져보면요. 문제는 자 전체에서 얘가 최고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됩니까?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시장 실패를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외부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 효과.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배가 없어요. 매년마다 무조건 한두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올해도 예배가 없어요. 이 중에서 한 문제는 필히 나옵니다. 세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개입한다면 다시 정책은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한가? 첫 번째, 토지 정책 하게 되면요.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 중요합니다. 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가 나와요.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토지는 적정한 토지 가격을 공시하자 해서 토지 가격 공시가 나와요. 사실 토지 정책은요. 이 네 개 흐름만 공부하시되 특히 이거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주택정책은요. 임대주택정책은 예배가 없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최근 뉴스 보시면 정부가 규제하면서 이제 아파트 분양가도 다시 잡자. 분양가 상한제 이제 도입한다고 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즉 분양가 규제예요. 아파트 분양가 규제.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사실 주택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경우에 선분양이 있죠. 또 후분양이 있어요. 선분양과 후분양. 아셔야 되고요.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도 적정 주택 가격을 공시하자 해서 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주택 정책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무난합니다.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거의 다 중요한데요. 다 중요합니다. 주택은요. 다음에 조세 정책은 내용은 많지만은요. 조세 기능이 있다. 토지 단일세 있고 등등 많지만은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조세의 귀착입니다. 정책은 여기까지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다만 토지 가격 공시하고요. 주택 가격 공시. 얘는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 얘는 정책에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재 맨 끝에 나와 있어요. 맨 끝이니까 정확히 교재가요. 55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맨 끝에. 맨 끝에서 여기서 한 문제가 늘 나오거든요.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이제 나머지죠, 나머지를 지금 정치에서 다 보는 것들인데 특히 자 핵심 그 파트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알게 되면 거의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너무 잘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목차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요 최근에 거의 나온 게 없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차근히 읽어봐 주시고요. 바로 목차 2번 정책부터 넘어가는 정책요. 교재는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자,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1번 정책의 의의가 나와요. 사실 의의도 시험에 나올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정책 개념 보게 되면 정책은 칠판 보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개념 세 줄이 있죠. 가볍게 체크합니다. 첫 줄 중간부터 보시면요. 부동산을 둘러싼 재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인 노력 밑줄. 여기가 정책이 되고 목차 2번요. 정책 과정은요. 6단계 순서인데 2번 앞에다가 X 아예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02번이 있죠. 부동산 정책회의인데 여기서부터 출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번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나왔죠. 시장 개입의 필요성.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단어가 많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은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